허 선생 얘기 중에 장철수 그이는 그 일본에 항복하기 전에 일본 배우성을 사실상 이탈해가지고 국내 와서 국내 지사들한테 일본 해방을 알려줘갖고 송지훈 선생이나 그 김성수 선생이나 그분들이 일제 말기에 총독부가 조사할 때 이미 알고 총독부 협조를 거절하게 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장성준이는 여운형씨 계열인데 결국 32년도에 만주에 가서 간도 성장 친일파 이범석이 밑에서 인생단장을 만들다가 2개월 후에 실패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만주국 홀란드 총영사 장석윤이 아니고 박석윤. 박석윤이가 홀란드 총영사를 한 사람인데 해방 직후에 엔토 사구한테 여운형이가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건주를 만들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박석윤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들어가지고 그걸 조사하게 되니까 박석윤은 월북을 해가지고 결국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또 뭐냐면 그 윤보선 대통령 그 회고록에 외로운 선택의 나날이라는 그거 있어요. 제가 4.19 당시 학생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사실 장면 선생 같은 분들이 국가 통치하기가 어려운 우리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16이 나기 직전, 그 4.19가 나기 직전에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 총리하고 영수회담을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국수를 해야 되지 않냐, 사회가 분열돼갖고 어렵다. 그러니까 장면 총리가 아마 오해를 했든지 나 못하겠어. 이승만도 10년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그러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해갖고 올 것이 왔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대장하고 그린 대사가 먼저 이제 혁명군이 들어와가지고 상군 총참모장하고 박정희 장군이 들어와서 비상계엄 선포를 추진해달라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이들이 나간다, 알아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명수 대장하고 그린 대사가 들어와서 군대 동원을 하면 이계 사단이면 서울에 들어온 혁명군이 3,600이니까 진압할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이 어디서 동원할 거냐 하니까 휴전선에 있는 부대를 동원할 거. 그럼 우리 휴전선이 위태롭지 않냐. 그리고 우리 군대에 피를 흘려서 안 된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린 대사한테 미 국무성의 입장부터 무엇이요 하니까 합법 정부를 지지한 것입니다. 막연한 얘기를 하니까 4.19 당시는 미 국무성이 분명한 자기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건 불분명한 얘기 아니요.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박정희 장군이 다시 들어와서 계엄을 추진해달라니까 절대 피를 흘려서 안 된다. 그리고 세군대장이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를 다시 확인하고 피를 안 흘리겠다고 확약을 받고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면 총리는 나와서 시국 수술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수습돼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4.19 직후의 어떤 상황은 민주당 장면 총리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원화된 사회지만 그 당시는 엉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국으로 호라나무로 시청 앞에서 당시 사회대중당 학생부 그 아마 주무단은 지금 월북해갖고 98년도에 월북해갖고 대남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 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이 날이 날마다 데모로 일관됐거든요. 그리고 고종훈이가 당대 얼마나 학생들을 동원해갖고 국회의사당 참여하고 각선홍 씨 의장한테 국회 해산을 조롱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기의 정부 이론으로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는 민주적 입장에서 독재자를 하지만 위기의 정부 이력 자체로 볼 때는 한국은 건국부터 위기였기 때문에 독재자로 평화해가지고는 오늘날 민주화 현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기 어렵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자신이 긴급조치에 저항해갖고 2년 반, 5.18 포고령 후 2년 2개월 산 사람입니다. 또 아까 장철수 그 사람이 외교관 생활하다가 일본 1급 정보 취급하다가 임지를 탈출해서 종족을 감춰을 했어요. 그리고 김준현 선생 찾아가서 카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저쪽 부분 우리 그 교과서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요, 쉰들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게 소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일파 부분들 얘기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홍사익 중장이 그러니까 B급 정범인가로 처형을 당하거든요. 포로스 용서 소장 시켜가지고요. 근데 이 양반이 지청청장부인가하고 동기시죠. 네, 동기세요. 그때 탈출해가지고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 말이 자기가 탈출하면 밑에 있는 조선 출신 학병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나만 위해서 탈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여지를 두지 않게끔 이 친구들이 반대로 그 공작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전문 논문에 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 비밀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이 생각을 바꿔서 그리고 저거 하는데 그걸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력을 갖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서 4.19 침묵 상황 말씀에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그때를 보면 안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그거는 동의를 드리고요. 근데 당시 때 상황을 보면 사실은 장준하 선생님이나 4.3개 만드셨던 재건운동도 같이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도 오히려 쿠데타들을 갖다가 다 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사실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우리 시민사회가 성숙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학생들한테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총리 회고록에 보면 철권으로 통치하기보다는 시간으로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한 자유를 제대로 느낄 때 그게 진정한 자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의 산민이니까 저걸 했다는 얘기죠. 소장파 젊은 의원들 섭세해가지고 다 성숙하지가 않아서 다 그 부분에는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고 그때 하여튼 조금 방어를 하면 그런 많은 데모 사태들이 있었을 때 정권 그러니까 9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말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신문 만평에 지금 말씀 그러니까 전도협의 데모하는 만평이 생각이 납니다. 전국 노동연합이 데모를 하는 걸 시민들이여 제발 일찍 자라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런 만평이 실릴 정도로 전국 노동연합에서 초등학생까지 데모하던 상태에서 하여튼 미수령 내리고 뭐 이런 거 허라는 거 비서들도 증언하는 게 그걸 많이 건의를 했다고 그런데 그때 철권으로 통치는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에는 좀 우리가 다시 볼 이유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의 인물을 평가할 때 07 과삼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볼 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진 많은 공만 얘기하면 그거는 완전히 미하다, 떠받대기다 이렇게 되니까 현재 입장에서 관은 분명히 짚어야 되고요. 장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제대로 이 공과 과가 제대로 조명이 되는 이런 역사 소설들 연구가 돼야지만 저희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